다 같이 인사하고 시작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정희입니다. 저는 장혜진입니다. 저는 조윤재입니다. 오늘 저희는 유아 중심, 누리 중심을 지향하는 2019 개정 누리과정을 운영하면서 유아 다문화 교육에 대해서 이해하고 유치원에서 더 잘 실행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저는 다문화 교육이 처음 시행된 2000년대 중반부터 지금까지 많은 부분에서 발전이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크게 변한 부분으로 느끼는 것은 다문화 교육이 다문화 유아뿐만 아니라 모든 유아들에게 필요하다는데 우리 모두가 현재 동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장에서 느끼고 있는 바도 비슷합니다. 유치원에 다문화 교육이 처음 시행되기 시작했을 때 우리 유치원엔 다문화 유아가 없는데 라고 생각했다면 지금 우리가 느끼는 바는 유치원에서 실시되고 있는 다문화 교육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게다가 모든 교사는 3년에 15시간씩 다문화 교육 연수를 받고 있는데 이 또한 모두 필수 연수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저는 다문화 유아의 담임을 하게 되면서 다문화 교육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다문화 교육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고 경력이 짧아서 아이를 학급에 적응하게 만드는 데 급급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 여러 다문화 사례를 접하게 되면서 다문화 유아뿐만 아니라 모든 교육 공동체 구성원에게 다문화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구나 하고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중앙다문화교육센터에서 다문화교육정책학교 교사 대상으로 한 유아 다문화 교육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흥미로운 조사 결과가 나타났는데요. 먼저 다문화 교육과 연계하여서 가장 많이 실행해본 주제를 보면은 국가, 성, 인종, 신체적 능력, 나이 중에서 1위는 국가 연계 주제로 선택하였고 83.6%로 높은 응답을 나타냈습니다. 그 다음이 인종에 대해서 9.1%였고요. 그 다음이 장애와 같은 신체적 능력으로 7.3%였습니다. 역으로 다문화 교육과 연계하여 실행하지 않는 주제는 나이가 60%, 성과 장애와 같은 신체적 능력이 18.2%로 응답되었습니다. 네,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유아 다문화 교육에 대해서 국가라는 주제가 자주 선택되는 반면에 나이나 성 그리고 신체적 능력 같은 주제는 다문화 교육과 잘 연결되지 않는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앞서 우리의 다문화 교육이 빠른 시간 안에 많이 성장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지만 다문화 교육 주제가 국가에만 머물러서 국가에 대한 정보나 또 국가가 가지고 있는 문화 또 국가만의 놀이 이런 국가의 다양성을 경험하는 데만 머무르는 것은 아쉽습니다. 처음 다문화 교육이 국가나 민족의 다양성을 경험하는 데서 시작은 하였지만 성이나 신체적인 능력, 나이 등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다양한 측면까지 저는 포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성에 대한 부분은 이미 고정된 성 역할을 경험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있는데 이렇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여러 다양한 특징을 차별 없이 받아들이고 또 존중하고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도록 하는 것이 다문화 교육이 나아가고 있는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주로 국가에 대해서 선택하는 이유는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다문화 교육에 대한 개념이 정확하게 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다문화 교육은 한 사회, 국가 내에 존재하는 다른 집단의 문화에 대한 이해와 공존, 즉 다시 말해 공동체 내부의 문화적 이질성에 기반해서 상호 존중과 이해를 제고하는 교육인데요. 이것이 실제로 현장에서 국제 이해 교육 그리고 세계 시민 교육 개념과 혼재되면서 어려움을 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다문화 교육에 대해서 근본적인 고민이나 또 사회를 함께 살아가는 데 필요한 부분에 대한 아주 심도 있는 고민이 그렇게 부족한 채로 단편적으로 쉽게 할 수 있는 교육을 선택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도 같습니다. 개인적인 관심이나 철학이 깊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 선택하기 쉬웠던 곳이 아니었을까요? 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모임에서 꼭 공유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다문화 교육을 국가나 인종, 민족에서 확대해서 보다 더 통합된 개념으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문화라는 것을 넓게 보면 성, 신체적인 능력, 나이, 다양한 가족 구성원 등의 여러 개념이 포함될 수 있어서 이렇게 다양한 개념을 통합해서 다문화 교육이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종종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으로 다문화 교육 관련 자료가 부족하고 교사의 다문화 교육 관련 지식이나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이야기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다문화 교육의 활동 유형이 제한적이라는 것과도 연결이 되는데요.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언어 활동이 41.8%, 체험 학습이 32.7%로 이 두 활동이 약 75%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 언어 활동은 그림책을 이용하는 방법, 그리고 체험 학습은 원에서 하는 체험이라든지 현장 체험 학습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같은 그림책이라 하더라도 교사마다 활용하는 방법이 모두 다를 수 있는데요. 그림책이나 체험학습을 활용하면 어떤 점이 이로울까요? 선생님께서 좋은 사례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선생님들께서 다문화 교육을 위해 그림책을 활용한 접근 방법을 선택하시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그림책은 언어 발달이 완성되지 않는 다문화 유아에게 한국어 및 한국 문화 교육을 쉽게 접근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세계적으로 번역되어 있는 유명 동화들과 모티브가 유사한 전래 동화 같은 것들이 비다문화 유아들에게 타 문화에 대한 이해와 감수성 제고에 도움이 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저는 아이들과 신데렐라와 콩쥐팥쥐 이야기를 비교하면서 읽어보았는데요. 아이들이 따로따로 알고 있던 동화를 같은 점, 다른 점을 찾아보면서 굉장히 즐거워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 유치원에서는 좀 공동 작업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요. 함께 그림을 완성해 보거나 한 부분을 기여해서 완성해 보도록 하는 방법으로 누구나 그 다 참여할 수 있고 너도 나도 우리 모두 다가 완성되게 하는 것에 기여하는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에 대한 인식을 바르게 자연스럽게 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림책 중에서 근사한 우리 가족이라는 동화를 활용해서 새로운 가족을 만들어 보거나 친구들과 같이 새로운 가족과 바깥놀이터로 소풍을 간다거나 그리고 가족이 할 수 있는 다양한 역할놀이를 해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선생님들은 그림책 속 주인공들과 멋진 가족 사진을 찍어볼 수 있도록 포토존을 만들어서 유아들에게 제공해서 놀이를 지원하기도 합니다. 네, 혹시 다른 활동 유형을 생각해 본다면 어떤 것을 제안하실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일상에서 일어나는 다문화 교육을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데요. 기존에 있는 자료들을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유아와 함께 달력을 만들거나 그림책을 새로 만드는 활동을 소개해 볼게요. 달력을 예로 든다면 기존에 있는 달력을 탐색해 보고 우리 반에서 사용할 달력, 새로운 달력을 어떻게 한번 만들어 볼까? 이렇게 이야기를 한번 유아들이랑 해보고 유아의 의견을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이후에 이제 필요하다면 교사가 요즘에 우리가 밖에 나가면 다양한 사람들도 만나고 또 텔레비전에는 다른 나라에서 오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나갔을 때 아이도 있고 어른도 있고 또 휠체어를 탄 사람들도 바깥에 있는데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달력을 만들 수는 없을까라고 교사가 한번 질문을 던져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달력을 재구성할 수도 있고 또 숫자가 써 있는 달력에 유아가 직접 그림을 그려서 달력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6월에 만약에 달력을 만든다면 7월부터 사용해보고 또 2월 달까지 계속 사용할 수 있고요. 꼭 첫 달이 1월일 필요는 없으니까 이런 활동을 구성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각 계절이 되면 바깥놀이를 했는데 세계 여러 나라 국화 찾기를 많이 했어요. 계절마다 우리 옆에 피어있는 많은 꽃들 중에서 다른 나라의 국화가 숨어져 있거든요. 제가 맡았던 아이는 아버지가 아일랜드 출신이셨는데 세이클로바가 국화였어요. 아이들이 바깥놀이를 나가면 세이클로바를 따다가 서로 선물한다고 너무 즐거워했고 또 다음번에는 선생님 이 꽃은 어느 나라 국화예요? 하고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누리과정을 실행하면서도 좀 더 다양한 방법으로 다문화 교육이 가능함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방금 여러 활동 유형을 소개를 해주셨는데 교사가 일상에서 이거 다문화랑 연결 가능하구나 라는 그런 연결고리를 만든다면 더 다양한 방법으로 유아가 다문화 교육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습니다. 다른 주제로 한번 넘어갈까 하는데요. 놀이 중심 교육 과정인 누리과정을 실행하면서 다문화 교육과 어떻게 연계하는지 또 연계할 때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저는 좀 궁금했었습니다. 네, 앞서 이야기한 것 같이 다문화 교육 정책학교 교사들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개정 누리과정과 연계한 다문화 교육을 계획 실행할 때 가장 어려웠던 점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요. 누리중심 교육과정을 운영하면서 다문화 교육 활동을 병행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것이 17.1%로 가장 많았습니다.
비슷한 답변인 다문화 교육 요소와 놀이 활동을 연계할 지점을 찾기가 어려웠다는 점도 12.6%나 되었습니다. 현장에서 교사들은 놀이 중심 교육과정을 운영하면서 다문화 교육을 한다는 것은 교육과정에다가 또 하나의 교육과정을 추가한다는 느낌을 받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현장 컨설팅에서 선생님들께 가장 많이 들었던 고민은 개정 누리 과정이 시작되면서 다문화 교육을 언제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자연적으로 발달된 놀이가 교육과정의 중심에 자리 잡으면서 자칫 다문화 교육이 교사가 위주가 되는 주입식 교육으로 변질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많았는데요. 이와 함께 반드시 생활 주제를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구성하지 않아도 되므로 세계 여러 나라 주제를 하지 않게 되면 다문화 교육을 할 시간이 없다는 생각들을 하시고 계시는 분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다문화 교육은 문화 이해, 다양성, 정체성, 반편견, 평등성, 협력이라는 6가지 다문화 요소만 제대로 인지하고 있으면 일상생활 속에서 얼마든지 순간순간 어렵지 않게 실천할 수 있습니다. 저도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만들어가는 교육과정을 하면서 teachable moment라고 부르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대로 번역하면 가르칠 만한 가르침이 일어나는 순간이라는 뜻인데 교사와 유아가 상호작용을 하면서 다문화 측면에서 유의미한 순간을 교사 스스로 알아차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teachable moment라고 부르는 것이 꼭 다문화 측면에서만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교육 요소나 역량과도 관련하여 그런 순간이 있을 텐데 정 교사가 이러한 순간을 민감하게 알아차리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예전에는 다문화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미리 활동을 계획하고 실행하였지만 지금은 놀이하는 유아를 보다가 다문화적 특성이 있는 인형을 갖고 놀 때 편견을 보이거나 또 교실에서 남자 여자아이들이 특정 색깔의 칫솔만 교실에서 사용한다고 이야기할 때 바로 이때가 유아랑 상호작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순간입니다. 다른 유아들과도 함께 더 이야기를 해보고 싶으면 이 활동을 대집단으로 이야기 나누기 활동으로도 만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teachable moment가 일상에서 나타날 때 이 순간을 교사가 잘 포착해서 교육과정과 연결하는 것이 요즘 교육과정을 운영할 때 교사에게 더욱 필요하게 된 역량이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가르침이 일어날 만한 순간을 잘 포착하기 위해서는 교사가 다문화 교육의 기본적인 개념과 교육 요소를 인지하고 이를 유치원 교육 과정과 연계한 후 학급에서 놀이, 활동 그리고 일상생활 속에서 의식적으로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일상에서 순간을 포착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인데요. 다문화 시간을 만들어서 꼭 그 시간에만 다문화 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어떤 순간을 포착해서 그 바로 시작하는 것, 그것이 매우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일상 순간을 포착하기 위해서는 그 순간을 포착할 수 있는 눈을 가진 교사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교사가 teachable moment를 잘 인식한다면 꼭 어떤 활동을 계획하지 않아도 유아가 스스로 자신의 생각을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앞서 다문화 교육은 교사가 다문화 교육의 요소를 알아야 한다고 이야기했는데요.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교사가 다문화 교육에 대한 지식이 스스로 부족하다고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알쏭달쏭 다문화 교육, 도대체 어떤 방향으로 바라보아야 할까요? 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다문화 교육에 대해서 교사가 적절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어야만 올바른 다문화 교육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문화 교육을 고민하면서 느끼게 된 것이 교사가 따뜻한 마음이나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꼭 다문화 교육을 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저도 알게 되었습니다. 크게 다문화 교육에서 3가지 방향이 있는데 동화주의적인 접근, 다양성을 강조하는 접근, 비판적인 접근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문화 가정 유아나 다른 배경을 가진 유아를 지원할 때 그들의 문화를 존중하기보다는 한국의 문화에 동화되는 것을 적응해서 성공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시각에서 보면 비주류 문화는 주류 문화와 비교하였을 때 항상 부족하다는 시각에서 벗어나기 어렵고 어떤 면에서 결핍인지를 찾고 또 그 결핍을 채우려고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따뜻한 마음으로 누군가를 지원하려는 마음을 비하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다른 문화를 현재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주류 문화와 비교해서
항상 결핍된 것을 채우려고만 하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각자의 생각이 다르겠지만 다문화 교육의 기본은 있는 그대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자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사회에서 본인 스스로 삶의 방식을 채택하는 역량과 감수성을 길러주는 것이 교육의 목표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동화주의는 주류 문화와 비주류를 구분하고 문화를 계층 지으려는 의도가 강하므로 교육할 때 항상 유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동화주의적 접근에 대한 비판이 있으니까 그에 대한 저항으로 다양성을 간주한 접근이 나오지 않았을까요? 네, 동화주의적인 시각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다양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발전을 했는데 여기에서도 우리가 유의해야 될 지점이 있습니다. 다문화 교육에서 무조건 모든 문화는 소중하다. 음식이나 노래, 춤 등 다양한 문화를 피상적으로만 경험하는 것에 초점을 두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문화의 다양성에만 초점을 두게 되면 다문화를 피상적으로만 해석해서 문화가 다양하구나 라는 것은 느끼지만 문화 간에 존재하는 불평등이나 편견 등을 인식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도 다문화 교육이 이런 관광식 교육 과정에만 머물면 안 된다고 들었고 여기까지는 이해되지만 그러면 이 관광식 교육 과정을 넘어선 그 다음부터는 다문화 교육을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더 구체적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이런 질문을 해보죠. 예를 들어서 베트남 쌀국수를 알게 된다고 해서 베트남 사람을 만났을 때 편견 없이 대하는 것과 이어질 수 있는가? 저는 그것은 두 가지는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서 문화를 향유하고 이해하고 경험하는 그런 활동에만 그쳐서는 다문화 교육이 진정으로 앞으로 나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유아 시기에는 음식이나 옷 등 친숙한 주제로 다문화 교육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사가 다문화 교육의 기본이 될 수 있는 우리 주위에 불평등한 관계가 있는지 편견이 있는지를 저는 보는 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반에 장애가 있어서 달리지 못하는 아이가 있다면 운동회를 할 때 여러 종목 중에 하나는 앉아서 하는 활동을 해볼 수도 있고요. 또 인어공주 그림책에 나오는 인어공주가 왜 백인만 나오는 거지? 또 다른 피부색을 가진 사람들은 나올 수 있을까? 왜 그건 이상하지? 라는 그런 질문을 해볼 수도 있고 할머니, 할아버지는 어떤 운동을 할 수 있을까? 자전거를 탈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도 같이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것도 좋아, 저것도 좋아 라고 생각하는 문화 다양성을 즐기는 이상으로 유아 마음속에 있는 생각들을 좀 드러내고 흔들어 보고 다시 생각하고 실천하고 하는 이런 과정들이 마지막에 이야기했던 비판적인 다문화 교육을 시작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다문화 교육이 동화주의적 시각이나 그저 다양성을 즐기는 다문화 교육에서 이제는 문화 간의 불평등한 관계를 인식할 줄도 알고 유아 수준에서 질문하고 또 자연스럽게 의견을 공유하는 비판적인 다문화 교육으로 나아가고 있으니 저는 현장에서도 이러한 시각을 공유해서 다문화 교육이 좀 더 풍성하게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많은 교육과정이나 매뉴얼들이 전통 음식이나 전통 악기 그리고 전통 놀이를 많이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만으로도 다문화 교육을 하였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러한 것도 간과돼서는 안 되겠지만 여기에만 머물지 않고 현재 일상 속에서 발견되어지는 편견, 다양한 생각들을 지속적으로 나누고 함께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다양성과 다름을 인정하고 함께 살아가야 될 세상에 대해서 열려있는 마음과 교사의 인식이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유아 다문화 교육의 개념이나 방향성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를 했는데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다면요? 먼저 저는 다문화 교육이 다문화라는 특별한 이름으로 더 이상 이름 지어지지 않는 일상이 될 사회, 그 사회에서 살아갈 우리 아이들에 대한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다문화 교육 요소를 중심으로 유아들이 할 수 있는 수준에서 일상에서 꾸준히 실천할 수 있고 이것이 내면화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결코 뛰어넘지 못한다고 합니다. 교사의 의식 수준, 교사의 고민이 앞으로 유아들이 만나는 다양한 세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봅니다.
다름과 가치를 인정하는 다양한 세상을 위해서 우리 함께 만들어가는 다문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강에서는 유아 다문화 교육의 현황을 중심으로 두 분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이어지는 2, 3강에서는 유아 다문화 교육에 대한 실천 사례와 교사 인식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오늘 1강 함께 해주시는 선생님들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